20일에 시작하겠습니다. 자, 울긋불긋 전투기 거리를 물들이고 있습니다. 극장에서도 각양각색 인물과 이야기가 우리의 감정을 물들이고 있죠. 연극을 보며 이 화려한 봄의 교향곡을 감상해 보시면 어떨까요? 자, 스튜디오 찾아오신 봄의 연주자들 선생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근접불가 비교불가 방방곡곡 연극평론가 이쌤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자, 일격필살 한 번 빠지면 헤어나올 수 없는 꼼짝마 연극평론가 우쌤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쌤입니다. 와. 자, 막저마쿠는 월간 웹진 오늘의 서울연극에서 제작하고 있습니다. ttis.co.kr ttis.co.kr을 방문해 주십시오. 막저마쿠 1부는 제작진과 함께 공연 얘기 나누는 시간입니다. 자, 막저마쿠 21회가 선택한 공연은 극단 바바 서커스의 맥베스 리포트 쇼! 자, 이 자리에 이현진 연출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극단 바바서커스 연출 이은진입니다. 반갑습니다. 공동 연출 심재욱 연출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심재욱 공동 연출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이제 공연 끝나신 거죠? 네. 예, 어떻게 여독을 다 풀고 계신가요? 여독은 아니구나. 공연독은 다 풀고 계신가요? 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일주일이 지났는데 이제 풀린 것 같습니다. 이제 일주일 동안 그럼 빨리 푸신 거네요. 네. 일주일 만에 다 그 공연에서 벗어나셨다. 네. 예. 제 근데 공연이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이현진 연출님은 저도 한 일주일 고생했던 것 같고요. 이제 몸이 좀 안 좋아졌었어요. 이게 신기하죠. 이게 공연이라는 게 이게 정신적으로 연출가들은 몸이 움직이는 게 아닌데 정신적으로 이렇게 집중하는 건데 그게 딱 중단되면 몸이 아파오기 시작하는 거. 맞아요. 이게 보면 맞아요. 신기해요. 네. 많이 아프시지는 않으셨죠? 그 한 이틀은 정말 그냥 침대에 그냥 누워 있어야 할 정도로 그랬었고요. 그러고 나서 지금 이제 조금 이제 어제 정도서부터 좀 컨디션이 회복이 돼서 지금 근데 이제 점점 해가 갈수록 그 회복 시간이 아니, 네. 왜 여기서 왜 그런 질문이 나오시죠? 죄송합니다. 예. 자, 이 맥베스 리포트 쇼는 지난 4월 9일부터 4월 19일까지 연희예술극장에서 상연되었습니다. 자, 우리 이 공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텐데 저희들 이제 줄거리 짧게 해야 되죠. 줄거리는 뭐 여러분 다 아시니까 최대한 짧게 한 문장으로 제가 하겠습니다. 자, 천하의 명장 맥베스가 권력욕에 눈이 멀어가지고 국왕을 죽이고 쿠데타를 해서 왕자를 차지하는데 하지만 그 공포감과 불안감 때문에 결국 반란군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진짜 간단해가지고. 근데 맥베스 이야기는 쉬운데 이거를 약간 각색한 맥베스 이 리포트 쇼는 좀 더 복잡해요. 네, 맞아요. 그 네.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맥베스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네. 이 작품에서도 언급되는 슬립 노모라는 공연도 있고, 네. 그다음에 트리콜로지 벙커 트릴로지 네, 거기에서도 네. 맥베스 맥베스. 이야기가 들어가 네. 있고 최근에 끝난 고선웅 연출의 칼럼 막베스 그것도 있고 그리고 드디어 이 학술 보고극인 이 맥베스 리포트 쇼까지 이 시대에 이 맥베스가 보여주는 권력과 이 야망 이 이야기가 우리들에게 뭔가 소구하는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솔직히 권력욕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는 이게 맥베스뿐만 아니라 되게 많은데 그게 특히 이제 맥베스가 지금까지 이 동시대하고 만나 있는 건 저는 이 공연을 보면서 섹스피어가 진짜 예언가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고전극이 아니라 이 현재와 너무 만나는 이야기. 그래서 소구되고 있구나 하는 걸 다시 한번 좀 느꼈던 것 같아요. 예, 작가 창작자들도 이 텍스트를 보면서 막 섬찟섬찟하면서 오늘의 이야기가 너무나 닮아 있다라는 것을 느끼셨나 봐요. 근데 특히
우리는 뭐 계엄이니 뭐니 이런 걸 통해 갖고 더군다나 거기 새마녀 이야기가 리얼로 등장할지 우리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좀 낯설다 네. 싶었는데 야 우리 겪어보니까 이렇게 리얼할 수가 없어. 이거는 판타지다 했는데 네. 리얼이었다는 게 너무 예. 너무 깜짝깜짝 놀라게 만드는 거죠. 예. 섹스피어는 예언가입니다. 예언가. 네. 우쌤은 이 공연 어떻게 한 줄로 평하시면 어떤가요? 이제 지금 스포일 될까봐 상관없겠죠? 그 네, 뒷부분이, 끝났어요. 뒷부분이, 있어도 재밌었는데, 없어도 재밌었겠다. 약간 이런 생각하면서 봤어요. 예, 그냥 한 편의 전체적인 연극을 중간에 보다가 계속 기대하게 만드는 그런 작품이었다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를 더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저도요. 듭니다. 네. 저는 이 공연 약간 아쉬운 점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아닌데? 공연을 보면서 아직 아니구나. 그러니까 우리끼리도 소통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맥베스가 뭐 권력, 야망, 뭐 이런 이야기, 독재 이야기 이런 이야기라고 머리는 이해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근데 셰익스피어의 아름다운 문체를 읽다 보면 그 속에 저속한 권력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 미화돼 버리잖아. 느끼기 힘들었어요. 근데 딱 이 공연 보니까 저거구나. 셰익스피어가 말하려고 한 게 저거구나. 저 저속함을 너무나 즉각적으로 피부로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만들 때 처음에 각색을 할 때, 그러니까 재창작을 할 때 가장 크게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가장이라는 말을 이제 앞에 이렇게 괄호로 치고 경박한 맥베스를 만들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뭐 국내외 정치 리더들의 모습이 경박하다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좀 유치하고 노골적이고 원시적이고 이런 느낌들을 받아서 그래서 경박한 맥베스를 만들자. 죄의식 때문에 어떤 도덕심 때문에 괴로워하지 그쵸. 않는 그런 맥베스를 만들어 보자. 그러니까 이 공연의 출발점을 삼자면 일단 24년에 1, 2, 3 그날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 1년 후에 이 공연을 올리신 거죠. 사실은 저희는 쇼케이스, 그러니까 40분짜리 움직임 극으로 24년도 11월에 공연을 올렸었어요. 며칠 전에 이미 네네네. 11월 맥베스를 선택하셨군요. 네네네. 야, 이게 뭔가. 근데 그때는 벌써 개엄 예언자네요. 전이었어요. 개엄 24년도 전이어가지고. 그때 24년도 초. 11월. 아니, 초에 이제 선택을 시작을 선택을 했고 해갖고 그다음에 공연을 리서치하고 뭐 맞아요. 뭔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재구성하고 네. 권력의 야만성이 가장 극에 달하던 그 시기에 이 공연을 선택하셨고, 네, 그리고 네. 연말에 이게 이제 실현이 됐고, 터졌고. 터졌고, 네. 그 다음에 1년 후에 공연을 드디어 하게 됐고, 그러니까 네. 25년 11월인가, 네. 25년 네. 11월에 네. 공연하게 됐고, 네. 그 다음에 요번에 다시. 5개월 후에 네, 재공연 맞아요. 네, 하게 된 맞아요. 것이죠. 맞아요. 그 과정, 역사적 과정과 실제 공연 창작 과정 그 사이에 그 많은 변화가 있었잖아요. 공연의 그 변화 과정은 어떤가요? 저희 첫 번째 거는 정말 발표회였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권력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자. 그리고 맥베스를 선택까지는 했고요. 그럼 이걸 이제 어떤 틀로 할 것이냐. 그 당시에는 저희가 침팬지 움직임 훈련들 많이 하고 또 그러면서 이제 움직임 극으로 만들었었어요. 40분짜리. 그래서 대사가 없이요? 대사가 거의 없었어요. 어. 대사가 거의 없이 1, 2, 3, 4장으로 구성된 거였고 당시에는 권력의 그러니까 리포트의 개념을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일상에서 느끼는 권력에 대한 감각들을 배우들이 프리라이팅을 했었어요. 저도 하고 뭐 다 같이 창작자들끼리 프리라이팅을 해서 씬 가면서 사이에. 1장, 2장 뭐 이렇게 장 넘어갈 때 배우들이 그 리포트를 관객들한테 직접적으로 하는 그런 식으로 했었고요. 근데 그렇게 실험을 하고 관객과의 대화하면서 맥베스 이야기를 그렇죠. 더 보고 싶다. 네, 네. 라는 그런 관객들의 얘기를 어떤 들었어요. 얘기를 들으면서 네. 그냥 이렇게 대사 없이 그냥 가면 너무 불친절하구나. 그리고 배우들의 얘기도 재밌지만 좀 더 얘기에 좀 집중해 보자 하면서 얘기를 좀 더 각색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 맞아요, 인지는. 맞아요. 그래서 그건 이제 25년도에 제가 이제 재창작을 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11월에 저희가 공연을 올렸는데 그 사이에 이제 저희가 그 쇼케이스 40분짜리 움직임 극을 하고 나서 12월에
계엄이 터진 거죠. 그리고 그래서 25년에는 사실 맥베스가 전쟁을 선포하지 않고 계엄을 선포했어요. 했을 것 같아요. 네네네. 계엄을 선포했고, 근데 이제 올해 한 5개월 만에 이 작품을 다시 하려고 해보니까, 또 지금은 또 트럼프가. 야, 우리 대통령 보냈더니 더 무서운 놈이 왔어요. 더 센 놈이 왔죠. 더 세고, 네. 더 노골적이고, 와. 더 경박한 누군가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계엄보다 더 끔찍한 어떻게 보면이 아니라 전 세계를 그렇죠. 대상으로 하는 전쟁. 맞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맥베스가 전쟁을 선포하면서 진행되는 걸로 수정을 했습니다. 그 저는 이 작품에서 되게 재미있는 게 아까 그 침팬지의 그 신체적인 움직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동물성이랑 네. 그 맥베드의 그 브루털리티랑 네, 네, 이렇게 네. 결합시킨 그 점이 전 되게 재밌게 봤거든요. 그 다음에 극 중에서도 보면 너무 자연스럽게 이렇게 그 침팬지의 어떤 움직임이랑 맥베스의 그 야수성이랑 이렇게 넘나드는 네. 그 장면이 되게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어때 처음 워크샵 하실 때부터도 그렇게 잡고 갔던 건가요? 그쵸. 저희가 그렇죠. 이 작품 시작할 때 침팬지 폴리틱스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 많이들 아시죠? 네, 네. 유시민 작가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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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말해가지고 아주 유행된 네, 그 맞아요, 문제 그 맞아요. 알파 메일. 네. 맞아요. 네, 맞습니다. 여기서도 계속 맞아요. 어. 그래서 그 책을 읽으면서 사실 이 침팬지 안에도 이런 그 어떤 정치적인 어떤 그 리더가 되기 위한 이 정치적인 활동들, 뭐 연합도 있고 조정도 있고 뭐 이런 어떤 아부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정치적인 행위들 이런 것들이 되게 침팬지도 가지고 있는데 침팬지 사회에도 있는데 우리 안에도 굉장히 본능처럼 있는 거구나. 굉장히 원초적인 본능이구나. 이 권력욕이라고 하는 게 라는 데에서 굉장히 매력을 느꼈고 그래서 그걸 어떻게 작품에 적용하면 좋을까 고민을 많이 했고 이제 연출님께서 또 그러면 그 움직임을 아예 우리 이 작품에 좀 넣어보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배우로 뱅코로 나왔던 임휘진 배우가 동물 움직임의 되게 전문가예요. 네. 모션 캡처로 돈을 벌기도 하고 뭐 영화나 드라마나 예, 이런 데. 예, 게임. 게임. 그러면서 이제 동물 움직임을 되게 관찰을 많이 하고 이게 뼈의 구조나 생김새까지 되게 잘 알아요. 그래서 그거를 굉장히 공부를 같이 하면서 뭐 움직임과 같이 하고 다큐멘터리도 많이 보고 책도 좀 더 많이 읽고 그랬습니다. 야, 그 예사롭지 다 않았어요. 같이. 그 움직임이. 네. 그러니까 그 못 보신 분들은 좀 의아할 텐데 도대체 어떻게 결합시켰다는 거에 의아할 텐데 그 단적인 한 장면을 보여주면 막 이렇게 정상적인 사람의 연기를 하다가 어느 순간 장면에서 인물들이 갑자기 이렇게 침팬지요. 구부리면서 네. 침팬지로 변화하는 거죠. 네. 그래가지고 우 그러면서 침팬지 흉내를 내는. 네. 그래서 저 장면 우리가 아는 그 익숙히 봐왔던 그 인간의 연극 장면이 순간적으로 동물원처럼 되어버리는 그런 느낌. 네. 이게 일종의 충격일 수도 있고 참신한 어떤 기법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근데 이 연극이 주제하고 제일 잘 연동된 게 그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인간이라면은 우리들이 알고 있는 그런 권력의 폭력성이나 포악성에 대한 어떤 그 저항 의지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걸 너무도 쉽게 넘어가면서 그러니까 동물하고 인간의 경계가 무너져 버리는 거죠. 특히 이제 이러한 어떤 권력에 대한 어떤 욕망이 분출할 때 특히 그런 변화들이 좀 쉽게 일어나거든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움직임 자체가 이미 인간과 동물을 어떻게 우리가 바라봐야 되느냐. 너는 동물이야, 인간이야. 뭐 약간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거는 정확한 컨셉이구나.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연기의 어떤 전환, 변화라는 그런 어떤 극성도 있었지만은 그 형식과 내용을 맞추려는 이런 창작진의 의도도 되게 잘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워크샵 이제 움직임 훈련들을 할 때 단계를 나눴었어요. 한 5단계 정도로 나눠서 5단계는 완전 침팬지, 1단계는 인간. 그래서 인간과 침팬지가 어느 정도의 퍼센테이지로 믹스되느냐에 따라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를 해가지고 각 단계별 움직임도
저희가. 그래서 저거는 3단계 인간의 50%와 침팬지 50%가 섞인 단계의 몸짓이야. 이런 것들 예를 들면 이거는 침팬지 80에 인간 20이야. 인간 야, 반대. 뭐. 변신 로봇 네네. 그 컨셉을 단계별로 훈련하고 그랬었어요. 아니 근데 야. 이렇게 해줘야지. 그러니까 우리는 그 20%인지 50%인지는 분별 못해요. 네. 그런데 저희는- 그런 식으로 정교하게 움직이지 않으면 그 변화가 보이지가 않아요. 우리 네. 관객한테. 네. 그래서 저거는 우리는 뭐지 너무 이제 대화에 익숙한 배우들이 많은데 이런 동물 움직임 이거는 또 다른 영역이잖아요. 그냥 그쵸. 단순하게 신체적인 확장이라고 네. 할 수도 있고 네, 네. 그래서 솔직히 어설프게 하면은 되게 이상하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유치하기 짝이 그러니까요. 없고. 유치하고 흉내만 그냥 겉모습만 맞아요. 흉내내면 굉장히 맞아요. 유치한데 맞아요. 저는 그 관객 입장할 때 네. 관객 입장할 그때부터. 때부터 침팬지들이 막 주위에 놀기 시작했는데 막 저한테 다가와가지고 막 이렇게 그래서 만져보고 선생님한테 막 이런 걸 느껴보니까 막 썸칫썸칫했거든요. 맞아요. 네, 그때부터 저는 이미 동물원에 들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네. 그 연극 시작하기 전에 그 분위기를 만드는 게 되게 주요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연극이 뭔데 이렇게 처음에 시작하지 약간 이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네, 그다음에 네. 이제 저한테 다가오지 않았지만 이제 막 그 관객들의 소품 같은 것들도 이렇게 막 헤드셋도 막 빼고 막 장난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 좀, 근데 움직임은 예사롭지 않고, 그래서 이거 뭐지라고 했는데, 이게 자연스럽게 연극으로 들어가니까, 이게 이 침팬지 동물성이랑 맥베스의 이 야만성을 같이 결합시키는 거구나라고 해서, 그 연극에 확 몰입이 되는데, 그 전에 그 분위기가 되게 크게 기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되게 좋았어요. 어떤 면에서는 배우들도 이거 긍정적 의미로 되게 뻔뻔했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 어떤 여배우는 와갖고 그림을 너무 정교하게 하는 거야. 털 털도 가리는 가리고. 거. 아니 근데 그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더군다나 그냥 이렇게 입기도 힘든데 막 눈을 맞춰가면서 맞아요. 그래서 저한테 온 거는 아니지만 그 상황을 보면서 네, 네, 네. 와 배우들이 그러니까 저기까지 오기가 참 쉽지 않았겠구나. 그러니까 네. 저는 압도되었어요. 저 일단은 압도되었어요. 그 다가올 때 그 아우라가 진짜 원숭이 그 침팬지가 오는 듯한 느낌. 그것 때문에 약간 압도된 네. 그런 느낌이 맨 앞에 있었어요. 앉으셨군요. 아니요, 그 끝에 앉았는데 이동하기 올라왔구나. 좋은 곳에 앉았어요. 통로 쪽에. 통로 쪽 그쵸. 모서리에 앉아가지고 이동하기 좋은 곳에 앉아가지고 딱 걸렸죠. 자리가 중요해. 통로로 막 파고 들어가거든요. 네네네. 원화 배우가 주로. 주로 했는데 네. 자기가 그 여배우. 연기를 할 때 그냥 사람으로 연기할 때는 사람들이 너무 그냥 지켜보는데 침팬지를 연기하니까 자기 보고 웃고 막 좋아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 좋았대요. 자기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무대 위에서 리액션이 관객들 받으니까. 리액션을 받으니까 너무 재밌었다고 흥미로웠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그래서 사실은 그 저희가 한 점점 더해. 그러니까 이 얘기하려고 저희 연습 때도 실제로 막 다 그 스태프진들한테 와서 이렇게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어쨌든 저희가 20분 전에 오픈을 하면 이게 침팬지 움직임이 사실 쉽지 않아요. 그리고 고관절도 써야 되고 뭐 이렇게 그렇잖아요. 근데 분명히 저희가 다 얘기했거든요. 한 5분 전부터 변해도 돼. 그렇지. 그 전까지는 뭐 자연스럽게 몸 풀고 왔다 갔다 침팬지랑 인간이랑 왔다 갔다 하고 무대도 걷고 이렇게 15분 내내 해요. 배우들이 갑자기 막 너무 좋아. 아니 관객의 입장에서도 그냥 어떤 인물로 다가오는 것과 동물로 다가오는 거는 좀 감각이 다르거든요.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제 공연을 보면서 이렇게 좀 감동한다는 거는 뭐 내용에 의해서 막 공감하고 저는 이런 감동은 좀 잘 안 느껴요. 그냥 그러니까 되게 좀 감정이 메말랐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아주 객관적으로 이 이야기가 동시대 관객에게 이제 소구될 것인지 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런 식으로 좀 하는데 그 배우들의 그 노력의 시간이 보이는 그런 어떤 장면이나 그런 에너지가 보이면 그냥 이렇게 약간 와 저기까지 오느라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그런 약간 울컥함이 있어요. 네, 네, 어. 네, 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시도는 정말 어설프게 하면 위험한데 정말 그 오래전부터 몇 개월 동안 연습을 하셨고 또 각 전문적인 배우가 또 훈련을 했고 하는 이런 것들이 맞아 떨어져야 되는 것 같고 또 하나 이런 상황을 좀 더 현실적으로 만든 게 그 연희 예술극장의 구조. 공간성. 네. 맞아요. 여기 진짜 공연하기 힘든 공간이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창고 같은 느낌인데 맞아요, 이 맞아요. 창고를 진짜 창고로 만들어 버렸어. 막 그 비계 같은 거 설치해 놓고 네네네. 맞아요. 그 음향도 아쿠스틱도 굉장히 열악하잖아요. 맞아요. 소리 다 울리고. 근데 너무 그렇게 힘들었어요. 그 공간을 이용해 버리니까 여기가 진짜 아마존 밀림이 돼 버리더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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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것도 맞아요, 자연적으로 맞아요. 얻어진 네, 그 네. 아니 성과인 것 그리고 같아요. 이 공간도 그 이렇게 그 2층 2층 공간. 무대 그 2층을 뭐 무대라고 만들어 놓은 건 아니지만 2층도 있고 그 중간 단도 있고 네, 네. 그러니까 이 세 계급이 만들어지는 네. 듯한 느낌이어서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어떤 수직적 권력의 수직 구조 뭐 덩커당이 맨 위에 올려 맞아요, 있다가 맞아요. 네. 저기 화장실에서 죽는 맞아요. 이러한 격차 그러니까 이 공간이 갖고 있는 그 한계를 이 주제적인 면과 잘 구성을 한 거죠. 공간 구성을. 그것 때문에 그 배우들이 이제 네 발로 움직이기도 하고, 막 뛰어오르기도 하고, 거의 침팬지에 가까운 속도로 이렇게 막 이렇게 움직이는데, 와, 그 좀 위험하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네, 네. 혹시, 공연 내내 어. 네, 걱정했던 건 다치지 않을까. 예. 그치. 네.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목금토일 이제 4일이었는데 회차가 늘어나면서 체력이 떨어지면서 다치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진짜 제일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한 배우는 그 침팬지 뱅커 했던 역할 한 친구는 배우는 중간부터 무릎에 물이 찼다고. 그러니까 무릎 저도 그 무릎 뱅코가 걱정이더라고요. 티처였던. 네, 맞아요. 2층에서 거의 2층에서 뛰거든요 이만큼. 그 맥베스한테 그 환영 칼 장면 중단. 있잖아요. 거기 꼭 2층에서 한 번에 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지 말아라. 배우가 배우가 욕심이 배우예요. 있는 거죠. 근데 그래야 나는 너 무릎이 나가는 게 너무 싫어. 다친 거 마흔이거든요. 근데 마흔의 네. 열정. 마음인데. 와. 네. 그래서 아니, 전 전체적으로 배우들이 상당히 몸을 잘 쓴다는 네, 생각을 네. 했고 네. 그다음에 배우들이 다 보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다 너무 매력적이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예전에 되게 오래전에 이은지 연출이 처음 봤을 때 왜 극단 이름이 바바서커스라고 했을 때 선생님께서 우리는 신체적인 움직임과 이런 데 주력하는 극단이요라고 했었거든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아는 사람 되기를 봤을 때는 좀 아니었죠. 잘 모르겠는데라고 맞아요, 생각했는데 맞아요. 이 공연을 본 다음에는 여기가 어떤 식으로 더 특화하는구나를 좀 느낄 수 있었고 네. 저도 이제 백세 말이 너무 공감하는 게 연희예술극장 갈 때마다 뭔가 뗀뗀한 이 극장의 구조가 있었거든요. 맥주 아니면 이 곡장은 정말 힘들어요. 맥주 되게- 덕분에 가는 거야, 정말. 되게 정말 힘들었는데 이번에 맥베스 리포쇼는 정말 그 약간 심적으로는 대학로 예술극장 아르코 소극장에서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런 공간감으로 봤던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제 뒷부분에 이제 우리가 관객들이 참여하는 네. 그 부분에서는 제가 그 3층 꼭대기에 올라가서 네. 그래서 이렇게 내려다보니까 상당히 공간이 무섭죠. 네. 넓고 네. 그렇더라고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맞아요. 그 이제 관객 입장에서는 그 공간을 다른 방식으로 체험해 볼 수 있는 또 그런 기회였던 것 같아요. 저는 1층이어갖고 전혀 변화가 없었는데 선생님 4층으로 가셨으면 더 재밌게 보셨는데 이제 저희가 일부러 또 연희예술극장을 선택한 게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네. 일반적인 블랙박스나 그런 어떤 프로시니엄 극장에선 이 작품이 안 어울린다라고 생각을 네. 했고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가서 고생을 많이 했죠. 왜냐하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소리 잡느라고 엄청 고생을 많이 했고 또 저희 무대가 비계 네, 근데 그게 그거잖아요. 또 소리가 많이 철컥, 나요. 철컥. 밟을 때마다 맞아요. 나거든요. 그래서 연출님이 엄청 그거 조율 많이 하셨어요. 극장에서 뭘 조율했냐면 배우들이 언제 밟아서 소리가 날 때 괜찮은지. 그러니까 대사와 대사 사이로 혹은 뭔가 음악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그럴 때는 과감하게 밟아도 되고
말이 잘 들려야 할 때는 예를 들면 선대사, 후 액팅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 같이 조율 분리를 많이 했어요. 네, 네. 했어요. 아, 그 중요한 지점이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있어. 그리고 저희 등퇴장로가 따로 없고 그치. 그래서 좀 화장실로 막 들어가거든요. 막 뛰어들어가더라고요. 그 되게 화장실. 근데 거기로 들어가면 언제 나와? 그리고 다음 순간에 이제 거기에서 나올 수 있는 어떤 타이밍들을 또 타이밍을. 찾아내고 다시. 그쵸. 네네. 그러니까 그 공간을 제가 아는데 막 뛰어들어가더라고요. 네. 저기서부터 그냥 샌드위치처럼 맞아요. 뛰어나오고. 딱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딱 서면 좁으니까 화장실도. 그리고 배우들이 다 발성도 되게 좋아가지고 원래 이렇게 소리가 먹힌다 이런 느낌도 거의 못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발성이 정말 좋은 건지 이 공간 자체가 울리는 울려서. 공간이라서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발성은 울려서. 그것도 안 울리면 더 안 들리는 조율을 경우들이 되게 많이 했어요. 너무 소리를 지르면 대사가 안 들리고 안 들리지. 적정한 소리를 질러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이번 같은 경우 적정한 소리를 많이 찾았어요. 너무 지르지 않고 너무 또 작으면 또 안 들리니까 그 사이를 배우들한테 주문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야, 연출이 두 명이 있으니까 되게 좋네요. 네, 또 분리할 수가 있어요. 어. 아까 그 각자의 역할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셨는데 한번 네.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죠. 뭐. 아, 예. 공연 내에서는 은진 연출 이제 큰 그림하고 그다음에 이제 각색이나 혹은 이제 극작을 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좀 작은 그림, 세세한 액팅, 세세한 액팅, 마감? 예, 마감. 벌리면 제가 이렇게 마감 쪽, 요 정도로 하고 있고 이제 좀 큰 거는 이제 제작 쪽에서 제가 이제 배우 캐스팅 같은데 좀 참여를 좀 많이 더 하고요. 네. 그다음에 조율을 좀 많이 합니다. 그 심지어 연출님은 배우 원래 출신이셨죠. 네. 연출은 이제 같이 이렇게 하면서. 연기하면서 시작하고 배우가 저는 아니구나. 아. 아니구나라는 걸 깨닫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어. 같이 하게 됐어요. 아니 그러니까 연출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적인 작업을 한 동시에 네. 사람 배우들과 만나서 부딪히면서 디테일을 다루는 직업인데 맞아요, 이게 맞아요. 이 두 개를 이렇게 분리시켜 놓으니까 훨씬 더 뭔가 시너지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시너지가 있는데요. 엄청 싸워요. 아니 그래서 그거 여쭤보고 싶었어요. 차 없이 싸웁니다. 두 분이 부부라고 들었는데 네. 정말 너무 의상한 일이 많을까 집에 가서 더 막. 아니 저는 좀 약간 논리적인 편이고요. 이쪽은 되게 직관적인 편이에요. 아, 그러니까 배우와 연출의 캐릭터 네. 그대로 타고 나셨구나. 그런 T와 것 같아요. J. 어. 네, 네, 네. 저 맞아요. 완전 T고요. 여기는 F. 아. 네, 네. 저희 MBTI가 4개가 다 반대예요. 아, 다 반대예요? 네, 다. 야. 이건 상극인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싸울 때는 정말 가차 없이 싸우고요. 그리고 이제 작품에 대해서 근데 이제 얘기를 많이 하게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초고를 써서 가장 먼저 보여주는 사람이 이 사람인데요. 그러면 굉장히 가차 없이 얘기를 해요. 이건 좋다 나쁘다 이런 얘기들. 그럼 이제 저는 그럼 네가 써라. 그렇죠. 네가 고쳐라. 되게 저는 사실 좋게 얘기하거든요. 좋게 얘기 안 해. 좋은 점과 그리고 아쉬운 점, 좋은 점 이렇게 얘기해요. 햄버거처럼. 다 계산돼가지고 말하는데. 안 근데 들리면 이렇게 PT야. 안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첫 반응을 일단 좋게 해놓고 그 다음부터 나쁜 걸 말씀하시면 좀 더 낫지 않을까. 맞아요. 첫 반응을. 그러니까 조금 더 고민을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저는 또 이 공연, 하이브리드 공연이라고 네, 이름 네. 붙였잖아요. 그러니까 동물 극인 동시에 인간 맥베드 이거를 합쳐서 하이브리드 극이라고 하셨는데, 그 침팬지 폴리틱스 그 책도 마찬가지지만 좀 그런 위험이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어느 순간 그 인간의 그 비루하고 탐욕적인 그 저속한 면을 딱 보는 순간 그 침팬지가 됨으로써 어떻게 보면 인간 그 관객들은 안도하는 거죠. 그래 인간이 저럴 리 없어. 이 셰익스피어는 과장한 거야. 그냥 뭐 그럴 수도 있지만 가끔씩. 하지만 저게 본성은 아니야. 라고 말하면서 그래 저 침팬지나 저러는 거지. 라고 하면서 인간은 거기서 회피하고 도망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런 해석이. 예. 저는 오히려 반대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물론 그 하이브리드 극이라는 건 사실 여러 가지 컨셉들이 뒤섞여 있는 거긴 해요. 네, 이제 네. 과거와 현재라는 것도 있고 여기가 좀 시공간이 저희가 좀 모호하잖아요. 모호하게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뭐 산자와 죽은 자. 왜냐하면 이제 마녀도 그 전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깨어나는 존재로 하고 어디에든 스며들어 있는 존재로 바꿨거든요. 그래서 그 뭐 그런 거랑 이제 인간과 침팬지 사이. 근데 사실 우리 안에 다 뭐 동물적인 면이 있잖아요. 그리고 쉽게 그쪽으로 가게 되는 것 같아요. 조금만 내가 뭔가 바라는 게 커지면 그 집착이 세지면 그래서 아마 저는 사람들도 다 나름 인식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제 침팬지가 사실 더 나을 때가 있어요. 침팬지 폴리틱스나 다큐멘터리 보면 침팬지 사회에서 굉장히 현명한 알파 메일은 정말 잘 협력해가지고 이끌어내고 그래서 좀 더 긴 시간 동안 알파 메일의 자리를 유지해요. 근데 침팬지 사회에도 폭군형 알파 메일이 있거든요. 어디 가나. 어디 가나. 정말 어디 있죠. 가나. 네. 어디 가나. 그러니까 사실 인간 안에도 그런 짐승과 같은 면이 있고 또 침팬지 안에도 사실 우리랑 유전자가 굉장히 비슷한 그 안에도 인간처럼 사회적인 측면이 있고 그 전체를 또 공동체를 살피고 이런 마음들이 있고 그래서 사실은 이게 좀 그게 뒤섞인 거라고 생각은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걸 인식하기를 바랬던 것 같아요. 내 안에 있는 어떤 동물성 그렇죠. 이런 것들, 네, 야만성. 그리고 약간 마녀 얘기하신 김에 저는 마녀도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쇠부리 그 아, 까마귀 네네. 새 어떤 새 네네. 그걸로 해가지고 하는 것도 오브제가 너무 예, 인상적이었어요. 저 어떤 우리가 볼 때 맥베스 볼 때 기대하는 장면들이 있잖아요. 네. 그 마녀의 등장과 형상화라고 했을 때 되게 좀 유니크했고, 되게 좀 뭐라 그러지 그 새부리가 서로 막 방향이 다르게 막 이렇게 네. 부딪힐 때 그 히치콕 감독의 그 새 영화에 나오는 것 같은 그런 무서운 그 공포스러움 이런 네.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네, 네. 새 공포증이 있대요. 인간에게 어떤 사람에게는 새 공포증. 저 있는 것 같아요. 저 무서워요. 그래요? 네, 네. 그래서 그 마녀가 너무 좋았던 거예요. 아니 아. 거기다가 그게 모아갖고 왕관이 되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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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네. 이미 이 오브제도 그 중요한 어떤 상징적 의미를 단순하게 그냥 갖고 나온 게 아니구나. 그래서 참 정교하게 그 서브텍스트를 이렇게 층층이 쌓아놨구나. 그 오브제까지. 좀 그러니까 그런 그런 생각했었어요. 소품 약간 좀 그 말씀하신 대로 좀 유니크하고 낯설고 뭔가 기이한 이런 그 소품들을 그 사용하는 게 한국 연극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보충제가 될 것 아니 같아요. 거기다서 의상도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일단 그 우리 이렇게 고전 스타일의 이상한 거 안 입고 나오고 또 맞아요. 현대 스타일의 그렇죠. 또 이런 게 아니라 네. 디자인된 그러면서도 되게 그 이렇게 남성적이면서도 섹시한 네. 그런 네. 어떤 네. 그런 의상들이 그러니까 그 인물 하나를 되게 이렇게 좀 매력적으로 만들어준 것 네. 같아요. 네. 분장도 분장도 분장이랑 그렇고. 헤어도 다 좋았던 것 같아요. 저희 의상 소품 다 저희가 리서치해서 저희가 직접 구하고 하시네. 만들고 뭐 본래 가지고 있던 거 끌어오고 뭐 또 돈별로 배우더라고요. 없으니까 시작할 때 우리랑 정신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자급자족, 최소 비용. 맞아요. 네네네. 그렇게 그래서 이미지 리서치 엄청 했어요 저희가 인물별로 이 인물은 어떤 이미지를 갖추고 있겠다, 어떤 컬러이겠다, 어떤 스타일이 좋겠다 이런 것들을 같이 배우들이랑 저희랑 같이 이미지 리서치하고 선정하고 컬러도 좀 고르고 뭐 이런 네,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배우들도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좀 많이 내고요. 아무래도 네. 자기 캐릭터를 본인이 제일 잘하니까 네. 배우들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어떤 기본적인 컨셉은 있지만 거기에 어떤 자기의 의상을 그렇죠. 디테일들을 또 디테일하게 만들 것인가 뭐 이런 고민들을 했나 보네요. 네, 맞습니다. 그 배우들 중에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본 배우는 그 김어진 배우, 레이디 맥베스. 아, 예. 그 배우가 그러니까 그 말씀하시기를 맥베스가 좀 약간 바보 같은 어리석은 맥베스를 경박한 맥베스인데 거기에 정말 찰떡같이 어울리는 내지 아니면 이 주인공은 차라리 레이디 맥베스라고 봐도 무방하고 네, 네, 그 네. 레이디 맥베스의 손에 놀아나는 정말 경박한 맥베스 이렇게 봐도 될 정도로 그 레이디의 연기는 출중했다고 생각해요. 아니 저도 좀 비슷한 생각을 했는데요. 그 맨 마지막에
도망가잖아요. 미랑하죠. 네. 그러니까 뭐 자기가 자살하는 그런 캐릭터가 아니라 네, 그리고 네, 나중에 뭔가 새로운 변화의 기회가 있으니까 또 돌아오는. 레녹스의 그러니까, 그 배후가 되는. 아니, 그러니까 이런 캐릭터가 이 시대에 맞는 캐릭터구나. 아니 저는 아, 이걸 다시 쓸 때 레이디가 그 원작에서처럼 죽을 리가 없다. 네, 죽을 리가 없다는 아니, 생각이, 네. 아니 그러니까 말이 네. 안 되는데 근데 대부분 죽였어요. 왜냐하면은 그쵸. 그 형식을 완성하기 위해서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맥베스에 너무 집중을 해서 어쨌든 그 인간도 연민할 수 인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네, 네. 하면은 뭐 고뇌해야 되고 네, 네. 레이디 맥베스도 그랬지만 결국은 자살했어. 네. 그러니까 참 연민할 만한 인물이야. 이렇게 되면은 이게 우리가 도덕적인 어떤 경계에서 되게 고민하게 되잖아요. 근데 맞아요. 여기는 철저하게 조롱하고 네. 비판하고 객관화할 수 있는 그런 캐릭터를 선명하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이거는 맥베스 리포트 쇼가 아니라 레이디 맥베스 리포트 쇼. 앞에 괄호치고 이렇게 넣어야 되겠네요. 아니 맥베스도 보이긴 했지만은 맥베스는 그 천박할 뿐이지 그 기본 원 캐릭터에서 크게 변하지가 않았거든요. 네, 네, 네. 근데 여기서는 누군가를 떠오르게 하기도 하고 그 막 선물 받고 뇌물 받고 네, 네, 막 네. 이런 장면에서는 그래갖고 가장 그 리얼리티가 가장 듬뿍 담겨 있는 거기다가 그 레녹스 네, 네, 그 사람 레녹스. 의상이 네, 네. 이거 뭐 주술사 같기도 네, 네, 하고 네, 네, 네. 그래서 그 시대적 우리 현실하고 너무 밀착해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래갖고 자꾸만 이걸 맥베스 이야기로 바라보다가도 어느 순간 결국 내 삶을 계속 이렇게 빗대가면서 보게 되는 거예요. 너무 그런 네. 지점들이 있어서. 그래서 그러니까 아예 그 의도한 바를 철저하게 그러니까 섹스피어는 버리고 그냥 인물만 갖고 오고 그것을 현실과 어떻게 네. 맞짱뜨게 만들 것인가 네, 하는 네. 그 고민이 이 공연을 만들었구나. 네. 그리고 거기 뭐 유튜브 나오고 뭐 나 그거 되게 웃겼어요. 그 뭐지? 영어 통역이요? 목사님 통역. 아니 그리고 거기 앵커가 벼랑간 자기가 대통령 되겠다가 나오고 막 이래. 실망하겠다. 아니 우리 국회의원 보면은 벼랑간 앵커하던 사람이 어느 날 그 다음 벼랑간 막 나오고 입당하는 경우 있죠. 막 이런 식으로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런 이런 현실이 거기에 무슨 하나의 만화경 같이 다양한 이런 매체적 요소까지 네. 끌어들이면서 네, 네, 흥미로웠어요. 근데 전체적인 공연에서 레이디 맥베스가 되게 눈에 띄는데, 네. 그러니까 레이디 맥베스가 약간 결이 좀 다르다? 전체적인 공연에서 약간 그런 네. 느낌을 이제 받아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자연히 눈은 되게 많이 눈길이 가지. 가는 거죠. 맥베스 못지않게. 네. 근데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면, 다른 모든 캐릭터들은 그 등장인물의 캐릭터가 그 침팬지의 동물성이랑 이렇게 오버랩이 되어 있는데 그 유일하게 레이디 맥베스는 그냥 레이디 맥베스로 연기를 쭉 했던 것 같아요. 아, 중간에 한번 변화하는 때는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미세하게. 아까 그쵸. 얘기했던 5단계에서 한 2단계, 3단계 정도까지만. 정도까지만. 그러니까 뭐냐면 그 선물 받을 때, 그거 아, 내려올 때. 아, 이렇게 약간 어글적거렸어. 이런 것들, 그다음에 들여다볼 때도 이러면서 이제 들여다본다든지 이런 것들이 근데 이제 금방 2단계, 3단계 요쪽이니까는 그러니까 이제 사람과 침팬지 사이에서 인간에 훨씬 더 가까운 예. 네네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렇게 더 그 인간성이 더 강한 느낌이 드니까 네. 이게 이제 맥베스의 비극보다 레이디 맥베스의 비극 같은 느낌이 더 조금 더 강하게 드는 것 같은 네, 거예요. 네, 네, 예. 네, 왜냐하면 맥베스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걔는 동물에 가까운 애니까 걔한테 별로 기대할 게 좀 없다면 레이디 맥베스는 그 중간에 어떤 그 야욕이라든가 그 변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잘 보이니까 좀 자연스럽게 레이디 맥베스를 더 주목하게 되는 측면도 있더라고요. 사실 이제 저희는 어쨌든 이 맥베스랑 레이디 맥베스가 거의 뭐 말씀하신 원작도 그렇지만 레이디 맥베스가 더 뒤에서 부채질하는 존재잖아요. 근데 이제 그쵸, 그거보다 그쵸. 좀 더 크게 역할을 가지고 왔고 사실 시작에서 끝에 보면 이제 어쨌든 레이디 맥베스는 결국 그 불타는 자리를 피해서 그러니까 무너져가는 그 자리를 피해서 밀항을 해가지고 이제 다시 또, 복귀를 현실로 어떻게든 복귀를 하려는 존재로 그린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일관되게 작품의 시작부터 끝까지 레이디 맥베스는 자기 목적을 위해서
계속해서 나아가고 사실은 맥베스만큼 멸망하지는 않는, 그러니까 망가지지는 않는 존재로 그리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네, 네. 자기가 나서기보다는 네, 네. 누군가의 뒤에서 그 약간 막구정치를 그렇죠, 하듯이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조정하는 인물이야. 근데 네, 네, 네. 그런데 우리 역사나 현실에서도 이런 맞아요. 인물들이 잘 안 죽잖아요. 오래 네, 길게. 이렇게 그쵸. 이렇게 바꿔가면서 네, 권력은 바뀌어도 정권은 바뀌어도 예를 들면 뒤에 이렇게 그런 인물로 좀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연극 보러 가기 전에 이제 선행학습으로 이게 이머시브다 근데 이런 얘기를 이제 듣고 갔잖아요. 그러면 이제 보면서 이 어느 지점에 이 이머시브가 들어갈까를 계속 이제 약간 뭐라 해야 돼 연극에 빠져서 보다가도 이제 언제지 이런 생각하면서 본단 말이죠. 근데 한 중반쯤 넘어갔어 이미. 근데도 아직도 아닌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또 더 넘어가니까 그냥 이대로도 좋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점점 또 이제 이 마지막에 대한 기대감도 생기는 네, 거예요. 그 네. 맥베드가 어떤 식으로 이 엔딩을 하게 될까라고 할 때쯤에 이제 딱 연극이 멈추고 이제 그 토론으로 네, 넘어가죠. 토론으로 이제 넘어가거든요. 아,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부담스럽고 그렇죠. 네. 조금 돈니 같은 느낌, 혹 같은 느낌, 네, 네, 맞아요. 사족 같은 네, 느낌 네.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네. 아니 근데 저도 동의를 해요. 네, 네.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나의 현실과 극적인 어떤 그 상황들을 지금 비교하면서 막 따라가는 건데 벼랑간 맥이 뚝 끊어지는 데다가 질문이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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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니까 최고의 권력을 가졌을 때 네, 당신은 최고 권력자가 된다. 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몰라 이것도 이제 관객층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걸 하나로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만은 그냥 내 스스로 깨닫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네, 네. 그러고 나서 끝나고 나서 그 뒤에 이어지는 그 장면들은 벼랑간 힘이 확 빠져갖고 네, 네. 네. 그러니까 그 전까지 아직 안 끝났네? 막 이렇게 쫓아가다가 이거 하고 나서 저는 박수치고 나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뭐 2부를 이렇게 되깁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네. 이렇게 쉽게 막 아까 원래 그 에너지로 따라가지지가 않아요. 자리도 다 바뀐 상태고 네. 하니까. 그러니까 그래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매 공연마다 이제 관객들의 반응은 좀 다르겠지. 다르겠지만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이제 그냥 그 머리로 이해하기로는 이제 그 권력을 이제 관객들이 한테 이제 준다면, 너네가 그 권력을 잡는다면, 너는 뭘 하고 싶니라고 할 때 전체적인 공연의 이제 컨셉으로는 그냥 가장 이상적으로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관객들도 좀 뭔가 그 침팬지의 그런 그 동물성처럼 뭔가 이렇게 날 것 그대로의 뭔가 이렇게 에너지 있게 나왔다면 같은 그 리듬을 타고 이렇게 쫙 상승했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일단은 관객들이 다 서로 처음 보는 관객들끼리 조가 돼가지고 네. 너무나 어색한 상황에서 너무나 착한 공약들을 막 내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때들도 네, 많아요. 그래서 많아요. 그래요. 저희 네. 때는 너무나 착하게 맞아요. 막 뭘 세금을 내지 않게 해주겠다, 뭐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약간의 그게 이제 이런 거죠. 매 공연마다의 어떤 그 달라지는 리스크도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되는 상황에서 아까 말씀한 것처럼 저는 또 그 와중에 그럼 이렇게 끝나는 건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 아니 한 번 다시 또 모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역시 다시 이제 모으는 걸로 이제 네, 공연이 네. 마무리가 됐는데 약간 아까 이제 이쌤이랑 백쌤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토론 부분이 좀 길어지고 너무 이제 착하고 제가 봤을 때는 네, 제가 네. 공연 봤을 때는 좀 착하고 이렇게 되니까 약간 그 마지막에 마무리 될 때 확 방점을 꽝 찍고 끝나는 느낌은 조금 약간 덜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만약에 이렇게 하고 싶었으면 이제 제가 했을 때는 약간 이제 말이 길어서 죄송한데 배우분들이 조장을 하고 네. 사실 토론은 저희들끼리 했거든요. 네, 그리고 네, 이제 그 네. 발표를 저희 그 배 관객들 중에 한 명이 정해서 했는데 네. 사실은 그 조별 토론에도 그 배우분들이 약간 연기적인 역할이 좀 들어갔어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연극의 흐름을 관객들이 온전히 감당하기에는 사실 역부족이고, 네. 왜냐하면 관객들도 거기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네. 탁 끊기고 네. 갑자기 쫙 만나가지고 네. 딱 발표를 하니까 너무 샤이하고 네, 다들 네, 이렇게 에너지가 맞아요. 뚝 떨어지니까 네, 네. 사실 거기에
배우들이 이렇게 한둘 이렇게 섞여서 이렇게 예를 들면 그 발표, 그 네. 구약을 발표하는 내용은 관객들이 냈다 하더라도 그거를 네. 되게 뭔가 극적으로 풀어내는. 극적으로 표현하다든가 아니면 좀 방향을 좀 몰아간다든가 예를 들면 네. 저희한테 완전 오픈이었거든요. 네. 어떻게 네. 하시겠어요? 맞아요. 근데 그게 맞아요.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권력하고 싶다면 정말 이렇게 약간 이기적으로 정말 뭘 약간 이런 식으로 약간 좀 그 토론, 캐릭터마다. 토론을 그렇게 좀 그 방향성을 정해놓고 좀 몰아줬으면은 네. 관객들의 입장에서도 왜 그 임프로바이즈 큰 게 그런 거잖아요. 맞아요, 약간 맞아요. 가이드가 있을 때 그 배우들이 더 편안함을 느끼는 것처럼 그렇죠, 네, 관객들도 어느 정도 시나리오가 있을 때 네. 훨씬 거기서 잘 더 놀 편안하게. 더 네, 놀 네, 수 네. 있고 네. 아마 솔직하게는 이기적인 공약을 내세우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모든 돈이 있으니까 갑자기 세금을 맞아요. 먹여주겠다, 맞아요. 뭐 네. 평등한 네, 네, 네. 세상을 맞아요. 얘기하고 뭐 이렇게 네. 얘기하는 것도 네. 네. 우리가 가면을 쓰게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그렇죠. 연극의 목적은 우리 네. 가면을 벗게 하는 데 네, 있었을 네, 테니까 네, 네. 약간 그 부분 토론 장면에서 약간 그게 조금 아쉬우시- 예, 그게 조금 있어서 어땠을까 생각이 다음 들더라고요. 공연에는 저 말을 10분 수용해서 좀 아니 근데 이제 선생님 그러면 이제 저희는 사실 이거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는 했었어요. 그거는 조금 이따가 좀 설명을 지금 드리고. 설명하셔야 지금 설명- 돼요. 아, 그래요? 조금 있다가는 없어요 우리한테. 그런가요? 어. 아니 근데 이제 그 얘기를 먼저 드리고 싶어서 맥베스나 레이디와 함께 그 역할이라면 맥베스한테 간 팀들은 좀 맥베스가 되는. 어렵지 않을까요? 근데 근데 원래 이 장면을 기획한 게 이제 계엄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이 얘기를 서로 얘기하고 싶다. 그러니까 우리가 충격을 받았는데 이 얘기를 좀 나누고 싶다라는 욕구가 있었어요. 작년에. 근데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질문을 딱 받았을 때 이걸 맞아요. 쉽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없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사회적 가면을 쓰거나 네. 아니면 치기 어린 농담을 하게 되거든요. 네,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 15분이 그렇게 효율적으로 진행이 네, 되지가 네, 않는다는 네. 거죠. 네, 네, 근데 네. 네. 그럼에도 그러니까 저희도 비슷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말이든 하겠지. 예, 그러면 내 안에 있는 건 뭐가 있는 건지 알고 있으니까 또 그걸 또 알고 있겠지. 그래서 그냥 시도를 했고요. 그래서 종종 그런 말도 나와요. 뭐 100명의 와이프와 왕처럼 지내겠다는 그리고 뭐 대마초를 합법화해야 된다는 얘기 있었고요. 그래서 뭐 이런 얘기도 종종 나오기도 하지만 또 다른 사람들 염원이 평화롭게 살고 전쟁이 싶구나. 없는 뭐 이런 예. 나라. 그리고 죽을 때까지 돈을 많이 벌고 싶진 않지만 그냥 잘 살다가 가고 싶다라는 어떤 염원들이 전체적으로 있다라는 생각도 또 하게 됐어요 개인적으로. 사실은 그리고 더 이렇게 좀 또 다른 의도는 뭐였냐면 저희가 이제 뒤에 맥베스를 몰아내는 게 단지 멜컴과 맥더프의 어떤 그 그게 아니라 연극과의 그것만이 아니라 이런 함께 100만의 어떤 네, 민중이 민중의 밀려온다라는 의식들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맥베스를 생포화라는 표현으로 썼고 그거를 그래서 그때 그렇게 해서 궁지에 몰린 맥베스가 드럼통 주변을 배회하다가 이제 점차 어떻게 된다 결말이 되는 건데 민주주의의 힘 이런 것들에 대한 거가 안에 좀 사실 깔려 있긴 했었어요. 그 권력에 대한 얘기가 평소에 잘 안 하잖아요. 안 하죠. 그쵸. 안 하고 꺼리잖아요. 정치 얘기 저희 안 하잖아요. 왜냐면은 통하는 사람들끼리는 신나게 할 수 있지만 안 통하는 사람들이랑 이 싸움이 나거나 의가 그쵸. 상하기 마련이란 말이에요. 근데 저는 사실은 전에 읽었던 뭐 이렇게 어떤 독일에서 어떻게 문제 해결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래서 공론화시키면서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얘기하고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좀 공연에서 해보고 싶었었어요. 공론화 과정을. 네. 그걸 해보고 싶어가지고 해보고 싶은데 이거를 우리 다 싫어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혹은 한꺼번에 이렇게 관객들 놓고 배우들이 여기 있고 이렇게 하면 아무도 얘기 안 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럼 배우가 14명이나 되니까 우리 어차피 극장도 안 큰데 그럼 이제 조별 활동을 배우 한 명이 그 의견을 냈어요. 아니 내가 낸 거야 그거. 또 싸우자. 싸우지 말고. 조별 활동 내가 낸 거야. 어쨌든 그래서 14명이니까 각자 맡아서 하자. 6명 정도씩 많으면 7명일 텐데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해보자. 그 정도면 그 정도의 작은 그룹이면
완전 진심들이 다 나오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무대랑 객석도 막판에 전복시켜서 무대 쪽에 관객들이 있게 하고 싶었고요. 예.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그 토론회 조별 활동, 대화, 열린 광장 그리고 돗대기 시장 갔길 바랬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개업 이후에 광장에 가서 느꼈던 건 정말 돗대기 시장 같았거든요. 그리고 즐거운 분위기들도 있었고 그런 걸 좀 해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약간 그 토론의 장면이 좀 에너지가 이렇게 약간 딱 너무 이렇게 확 풀리는 느낌이 든다는 거는 사실은 저희가 공연의 전체적인 미학으로 보고 봤을 때 하는 얘기고 네. 아마 거기 와서 그 발언했던 관객들은 네. 그거 상관없이 아마 그 경험을 잊지 못하진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아까 네, 말씀하신 그 돗대기 시장 속에서 그냥 같이 토론하고 발언했던 그 경험 자체는 안고 갈 거라 생각이 들고요. 네, 왜냐하면 또 저희 조이는 고등학생이 맞더라고요. 아. 고등학생이 있었고 저 아래에도 보니까 같은 고등학교 과장비분회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친구끼리 왔고 또 어떤 조에서는 중학생이라고 하는 친구가 발표해서 예, 발표했던 그날이셨구나. 발표 중일자리 예 친구가. 여자인데 물론 이렇게 패션은 중일 같지 않았지만 이게 약간 그 대학교 고등학생. 1학년 같은 맞아요. 내가 야, 어떤 무대를 중일일까 꿈꾸며.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물론 그 친구도 되게 그냥 소박하게 그냥 거대하지 않는 얘기를 했지만은 그냥 근데 그런 친구들 그다음에 저랑 같이 이렇게 조별 활동했던 연극인은 아닌 것 같은 일반 관객들한테는 요 상황이 너무 이렇게 막 익사이팅한 느낌이 막 드는 거죠. 되게 막 부끄럽지만 그래가지고 누가 발표하시겠어요라고 할 때 막 어떤 여자분이 제가 하겠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고 친구가 네. 막 박수 쳐주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에너지는 이렇게 그만큼 부끄러움과 숙기가 없어가지고 나오지 않았지만 네. 뭐 관객들한테는 그거 자체로도 연출님 말씀하시는 것 같은 그런 의미와 이런 거 남았겠죠. 근데 이제 아까 드린 말씀은 이제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그동안에 그 앞에까지 막 쌓아왔던 에너지가 맞아요. 너무 셌으니까 네, 네, 네. 그게 너무 아까운 네, 마음에서 네, 이제 제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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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서 네. 좀 뭔가 배우들이랑 같이 약간 반 정도 같이 이렇게 기획된 토론을 했다면은 그 에너지가 확 더 폭발할 수 한번 있지 않을까. 아니 네, 근데 네, 그러니까요. 네. 근데 그 어떻게 부분은 하면 그렇게 좀 할수 있을지. 조금 더 심각하게 고민을 해주셔야 네. 될 것 네, 같아요. 네, 그러니까 네, 우리가 네. 이머시브가 뭐 새로운 형식이 아니잖아요. 네, 네. 요즘에는 네. 그럼요. 뭐 네. 그걸 표방하는 공연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아까 새로운 뭐 어떤 경험일 거라고 이야기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극과 네. 잘 연동되지 않으면 네, 되게 맞아요, 사족과 맞아요. 같이 되고 맞아요, 그리고 맞아요. 오히려 에너지를 뺏어버리거든요. 네, 네, 근데 요번에는 의도는 지금 설명을 들어서 충분히 알았지만 이런 의도도 잘 전달이 안 됐고 네, 네. 왜냐하면 제가 이 어떤 광장 속에서 내 의견을 분출하는 그런 장이라는 생각을 제가 못하고 거기에 네. 앉아 있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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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네, 아니면 네. 이러한 것들을 좀 정교하게 장치로 걸어서 네, 네, 네. 방법을 좀 생각해 볼게요. 네, 좀 네. 그래 네, 주셔야면은 네. 이게 미학적인 어떤 통일성이나 이것도 네, 네.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결론을 내면 그 뒤에 막 이렇게 공약하지 않나요? 네, 네, 맞아요. 그때 막 이렇게 좀 즉각적으로 어떻게 해요. 네 했던가요? 네, 네. 그러니까 각 인물들이 각 조에서 했었던 걸로 아니 배우들이. 그러니까 배우들이 각 조에서 근데 나오는 왜 제가 그거를 그거를 이렇게 잘 캐치가 안 됐을까나? 한꺼번에 떠들어서 그러나? 한꺼번에 아, 떠들어서 아니 그래서 조금 더 이런 아. 어떤 그러니까 의도를 네, 네, 맞아요. 극적으로 명확하게. 어떻게 명확하게 할 것인가. 네, 네, 네. 저는 조금 이게 좀 뭐지 산만했다 뭐 하여튼간에 왜 그러실 의도는 수 안 있을 것 들어오고 같아요. 네. 괜히 시간만 15분 좀 부담스럽고 네, 네. 네 좀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네, 네, 네. 그렇다면 적극적으로 네네 맞아요, 그거는 맞아요. 그러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네. 장면 이후에 이제 그 리포팅 오네요 방송 장면으로 네. 이제 넘어가잖아요. 가는데 사실 그 장면이 굉장히 재미있는데 이 어수선한 분위기 때문에 그걸 그냥- 그냥 씩씩씩 보내버리는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여기서 네. 쇼라는 게 네. 거기서 이렇게 방점을 찍는데 예. 어떻게 보면 그 이제 원작 이후의 이야기를 보여주는데 결국 나중에는 결국 이놈 저놈 다 똑같아. 결국 계속해서 이런 그 악다구니가 반복될 뿐이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상당히 재밌는데 너무 진짜 리포팅으로 슉 지나가 버려가지고 아, 극화되지 네. 못한 상태로 간 느낌이 좀 있었어요. 네, 네, 어. 네. 그 되게 재밌었어요 엔딩은. 예. 네, 네. 고려를 많이 해보겠습니다. 다음 선생님들 말씀. 어. 알겠습니다. 아니
어쨌든 맥베스가 아니라 리포트 쇼잖아. 맥베스 리포트 쇼. 그러니까 이제 맥베스는 우리가 다 아니까 리포트하고 네네네. 쇼 쪽에 우리가 아, 뭘 네. 어떻게 다 하나 막 이래야 되는데 이제 그 부분이 더 살아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알겠습니다. 네. 좀 더 고려를 네. 조금 고민하겠습니다. 또 하나 또 드는 의문은 그 맥베스가 권력을 찬탈한 다음에 모자를 쓰고 나오잖아요. 빨간 모자 MSG. 아, 네. 마가를 마가를 패러디한 패러디한. MSG. 그 MSG 우리가 조미료로 알고 있는 그 MSG일 뿐만 아니라 그 스칼랜드, 네. 스칼랜드의 네. 메이크 스칼랜드 그레이트 뭐 이렇게 네, 해가지고 네, MSG로 나오는데 누가 보더라도 그거는 그 미국 대통령을 이렇게 풍자한 지칭하고 거지. 있는데 네. 근데 이제 트럼프만 한 건 아니었고 저희가 그 거기 끝에 다양한, 무솔리니 네. 뭐 대사도 나오고 그러니까 있고요. 되게 예를 제국주의적 사고방식을 가진 맞아요, 그런 맞아요. 독재자들이 맞아요. 여기에 이제 네, 네. 이렇게 다양하게 믹싱되어 있어요. 맞아요, 네. 맞아요. 선생님 말씀이 딱. 근데 네. 이 작품이 이렇게 심오한 어떤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문제의식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대중적인 성격도 있어요. 그 쇼적인 측면 때문에. 그게 저는 약간 이 극장이 좀 작은 게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그 앞부분에 한 20분 정도 그 관객들 그 하고 연극 같이. 시작하기 전까지 호흡하고 이런 네. 것들 분위기가 그 젊은 관객들이 너무 좋아하고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중간중간에도 사실 그렇게 그 관객이랑 소통할 수 있는 측면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작품이 되게 맥베스라는 좋은 소재를 가지고 약간의 좀 규모를 키워서 대학로에서 좀 롱런해도 잘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전 하게 좀 약간 했고 그다음에 배우들이 다 너무 매력이 있는 거예요. 아, 맞아요. 저희 배우들이 엄청 매력 있습니다. 다 이렇게 이런 얘기 좀 그렇지만 네. 다들 키도 크시고 다들 이렇게 매력적이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여배우들도 마찬가지, 여자 배우들도 마찬가지고 네, 그래서 네. 저는 이게 꼭 이렇게 막 그 작게 짧게 하는 것보다도 대학로에서 하면 더 많은 관객들이 볼 수 찾겠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도 좀 네. 했어요. 아니 저는 보면서 뭐 이거랑 좀 비슷하다고 그러나 저는 이걸 거리에서 해도 너무 재밌겠구나. 네. 아니 왜 그러냐 하면은 그러니까 아까 이제 막 우리들을 어떤 뭐 100만 아니 10만 대군이 왔다고 그랬나? 100만 대, 막 네. 그러면은 우리들이 와 하고 관객들도 같이 네. 이제 대군 속에 원했죠, 포함될 원했죠. 수도 있고 네, 네. 그리고 솔직히 저는 잘 조율을 한다고 하셨지만은 그 쇳소리니 뭐니 이 울리는 소리가 좀 맞아요. 힘들었어요. 맞아요. 저희도 힘들었어요. 왜냐하면은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하고 네, 네. 그런데 그런데 이제 이렇게 스스로 생각을 한 게 여기는 진짜 정글이야.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권력의 정글이든 뭐든 네, 네, 죽이지 네. 않으면은 살 수 없는 그런 네, 정글이야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도 좀 이해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관객한테 그 소음이 그렇게 행복하지는 않았을 것 같거든요. 알죠. 근데 이게 야외로 나가면 오히려 더 조금 더, 네. 아니 이게 더 매력적일 수가 있는 그냥 더 소리가 막 아무 소리나 그래서 이거는 축제 때 좀 대공연으로 해도 되겠다. 그게 서커스 정신이죠. 네, 네. 아니 근데 나는 조금 이렇게 물어보고 싶었던 게 네. 내가 바바 서커스 옛날에 선생님 유학 갔다 오시고 했던 네, 그런 네. 공연이 네. 오브제 가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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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체 가면. 네. 막 이런 어떻게 본다면은 그런 거 했었어요. 그런 초반에. 거였는데 네. 지금은 그래서 어느 순간 딱 변한 그 거야. 드라마가 되버렸어. 드라마로 아니 신체는 뭐 그래도 좀 있지만은 그러한 어떤 오브제성이나 뭐 이런 것보다는 어떤 좀더 이슈 쪽에 그래서 왜 이런 이렇게 아니 내가 그게 뭐 나쁘다 이런 게 아니라 네, 네, 뭔가 네, 네. 계기가 있나 언제 만나면 좀 물어봐야 되겠다. 그 사실 저희가 2013년도에 첫 그 뭐랄까 극단의 데뷔작을 대학로에서 올렸었었는데 네네 그때 저는 그때부터 봤어요. 그래서 네 선생님 저희 네? 가면 코믹 환상 네 그것도 보니까 할머니 나오는 덕구 할머니. 네네 막 이런 것도 벅고 보고 할머니 그게 언제입니까? 10년은 10년은 13년 전에. 네네네. 근데 이제 저는 관심이 있었던 게 이제 돌아보면은 사실은 그런 이제 가면 오브제 신체 이런 것들은 이제 같이 유학을 갔다 네, 와서 네. 어떤 이렇게 장착하게 된 어떤 그런 거라면 사실 그러니까 세상에 대한 관심 약간 속물적인 인간, 속물성 이런 거에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코도 사실 굉장히 속물적인 인간이 그렇죠. 어떻게든 저 위로 가고 싶은데 잘생긴 외모로 어떻게든 가려고 그러는데 오늘 갑자기 코가
사라지면서 그거 찾아다니는 내용이거든요. 그치. 그런 얘기들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졌고 그런 게 사실적이지 않고 판타지로 느껴졌었어요. 그래서 이제 가면이나 신체 이런 것들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실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속물전 인간은 왜 생겨나지? 우리 왜 이렇게 다 속물적이지? 나는 또 왜 이렇게 속물적이지?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이걸 만든 환경, 사회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을 관심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얘기가 조금 어떻게 보면 이슈 쪽으로 가게 된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에서 약간 그 인간을 둘러싼 환경과 사회와 정치, 네, 이런 것들로 이제 그렇지 우린 거기에 속해 있으니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 이제 어떤 맥락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으니까. 그런 생각들이 강해지면서 이렇게 흘러오게 된 것 같다라는 거를 좀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시기적으로 저희 코로나 때 공연을 맞아. 못했잖아요. 그치. 근데 그 직전이 저희가 댓글 부대를 3년을 네, 딱 하면서 맞아요. 아, 뭘 할까 하다가 코로나를 맞이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배우들끼리 관심사가 뭐가 있을까? 그래서 같이 스터디를 하기 시작했어요. 좀 더 네, 리서치, 스터디, 스터디에서 프리라이팅 이런 그때 거. 이제 음식에 관한 음식과 환경에 대한 어떤 작은 공연을 만들기도 했고 그러면서 이제 남북 관계에 대한 또 질문들이 나와서 아는 사람. 그래서 아는 사람들끼를 그래서 서로 이제 프리라이팅도 하고 공부도 하고 스터디 매주 그렇게 화상으로 만나다가 공연을 이제 마지막에 이제 엔진 연출이 다 각색을 하면서 공연을 만들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점점 주위에 어떤 세상이 되어가고 있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좀 더 많아진 것 같아요. 그리고 배우들의 생각들도 되게 그렇지. 맞아요. 궁금하고 네. 그걸 좀 더 녹여서 내 거와 자기 거화 시켜서 만들면 좀 더 재밌겠다. 그리고 많은 관객들이 좀 더 관심 있게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그렇게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세상의 이슈들을 좀 더. 뭐 또 어떻게 또 변할지 모르죠. 이 공연은 어떻게 보면 그 바바스커스의 초기 문제의식을 네. 굉장히 그 복원시킨 공연이라고 할 수가 아, 있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몸 신체 같은 신체성, 것들이 신체성. 강조되고 네. 하니까. 네. 예. 아니 그래서 이거는 좀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냥 이렇게 야외 열린 공간. 열린 공간에서도 네, 네. 그러니까 축제 요즘에 많으니까 그런 데도 한번 이렇게 지원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원숭이 그 침팬지 모티브를 좀 더 늘려가지고 네. 관객들과 좀 자주 만날 수 네. 있는 터치가 좀 많아지면 네, 네. 그 굉장히 재밌어지고 네. 좋아하지 않을까. 저는 야외에서 하는 게 훨씬 더 시너지가 날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네. 봤었거든요. 네, 네, 그리고 네. 말씀대로 그래도- 공간이 너무 좁고 그래도 약간 쿼드 같은 데서 하면 뭔가 재밌게 나올 수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런 트라이시- 것도 멋진 공간이니까. 네. 그러니까 아무튼 예. 어느 순간 시간이 좀 다 돼버렸네요. 빨리 예. 감사합니다. 자, 그 바쁜 일상에서 연극을 통해 여유를 찾고 연극으로 중심을 잡아가는 낙점 낙후입니다. 21회에서는 지금 이현진 연출가 심재영 연출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야, 이제 그 향후 일정은 어떻게 되시나요? 7월 달에 새로운 공연을 하나 하고요. 7월 달에 네. 어떤 공연이죠? 그거? 커머퍼스라는 미국 작가의 음. 공연을 만들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12월 달에는 또 작년에 그 저희가 청소년극을 또 청소년 관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연을 만들고 싶어서 새로운 작가하고 만들어서 이번에 정식 공연을 올리게 됐어요. 그렇죠. 네, 네, 네. 12월 달. 네, 이번에 12월 달이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좀 이렇게 제작 방식도 좀 다양화하고 싶은 욕심도 있고 또 다른 세대의 많은 관객들 만나고 싶은 마음도 들어서 작년부터 이제 청소년극 했었던 거고 올해는 또 영유아극 리서치를 또 한켠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그래서 이미진 배우 그 아까 움직임했던 그 친구가 또 네. 영유아극의 경험이 있고 또 관심도 굉장히 많아요. 네, 신입단원이었는데 작년에 근데 이제 그래서 영유아극 쪽도 지금 리서치하면서 워크샵을 또 해 나갈 예정이고 네. 7월에 하는 공연은 좀 장기 공연이에요. 2달간 하는 건데 아주 큰 네, 조금- 배팅을 하시는 거네요. 네, 네. 약간 상업극 제작 형식을 좀 빌려와서 저희도 좀 그런 시도를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럴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물론 이제 이게 어떻게 될지 정말 살이 떨리는데요. 그런데 너무 걱정이 되고 막 잘 될 겁니다. 아, 조마조마. 그 드라마, 일반 드라마인가요? 아니면 새로운 형식인가요? 아, 그거는 드라마예요. 일반 드라마. 그러니까 아. 네, 일반 드라마인데 코로나 2022년이 그 극중 시기거든요. 코로나가 막 지나가고 있는 그러니까 센 코로나는 지나가고 이제 거의 끝물에 왔을 때 미국에서 일어나는 어떤 5명 그 친구들 사이에 동창생. 일어나는 동창생 사이의 일인데요. 되게 재밌어요. 과거가 갑자기 막 드러나면서 서로 우당탕탕 싸움이 일어나면서 또 화해와 함께 제목이 안가품이에요. 커머펀스가 예, 안가품이라고 저희가 이제 해석을 했는데 어쨌든 굉장히 재밌는 극이고 그거 하고 초성국하고 어유 영역하고 바쁘시네요. 아, 일정이 그냥 빡빡하게 정해져 네. 있네요. 네, 올해 그 좀 커먼펀스도 우리가 7월 초에 한번 보고 관객 몰이에 감사합니다. 관객 몰이를 할 수 있나요? 아무튼 영유아 극을 한다는 거는 야 서커스는 아무래도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그쵸, 장르잖아요. 그쵸. 움직임, 그래서 움직임. 어떻게 보면 자꾸 이렇게 그 원래 초심과 또 새로운 도전들이 어우러지는 그런 시기가 아닐까 아주 네, 기대됩니다. 네, 네. 자, 이렇게 우리 같이 시간을 한번 나눠봤는데 어떠십니까? 소감 한마디 해주시죠. 처음으로 이 영상을 찍으신다고 해서 이렇게 영광이고요. 그리고 여러 저희 작품에 대한 얘기를 듣게 될 수 있어서 정말 재밌었습니다. 네. 예.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선생님도 이제 얘기 듣고 그리고 어떤 점들이 조금 아쉬웠는지 또 어떤 점들이 어떻게 보여졌는지 객관적으로 또 더 잘 들을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저희가 이제 이걸로 더 해보고 싶거든요. 맥베스 리포트 쇼도 더 해보고 싶은데 또 야외 무대 이런 제안도 해주셨고 그래서 좀 또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잘 조율을 해서 다음에 또 할 수 있는 어떤 밑바탕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이 대화 자리가요. 네. 두 분 혹시 그 저글링 이런 거 할 수 있어요? 선생님 근데 저희 서커스 하려고 서커스로 저글링 할 줄 알아요. 할 줄 알아요? 네, 잘해요. 네 개까지 개까지 해요. 했어요. 덤블링은요? 앞으로는 가능해요. 앞으로는 덤블기. 줄타기 이런 건 어떠세요? 거기까지 하려다가 줄타기 너무 어렵더라고요. 줄타기 정말 어려워요. 저도 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자, 죄송합니다. 맥베스 리포터쇼 바바 서커스 이현진 연출님과 심지혁 연출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렇게 자리 함께 해주셔서 정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 항진을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막자막후 21회 2부는 공연 추천 시간입니다. 자, 선생님들 어떤 공연 봐야 할까요? 제가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 공연은 여러 번 공연되었던 공연인데요. 네, 다시 돌아온 국립극단의 청소년 연극 영지 소개시켜드리려고 영지. 합니다. 사실은 영지는 국립극단의 그 아청극 시리즈 중에서 그 초창기에 인기 몰이를 했던 대표적인 작품 중에 하나인데요. 요번에는 그 베리어 프리 공연, 수어 연극으로 다시 이제 재창작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수어 연극으로 다시 만들어졌다고 해요. 그래서 극장도 모두 예술극장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국립극단이 아니고요. 네네, 모두 예술극장에서 하고 4월 30일부터 5월 10일까지 하니까 뭐 청소년 관객뿐만 아니라 대학생들도 상당히 좋아하더라고요. 이 작품은 저희 학생들도 보면은 좋았던 작품 뭐 있니라고 하면 영지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한번 다시 가서 보려고 생각 중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두 번째 추천작입니다. 예, 두 번째는 극단 상상 두목의 좀 제목이 길어요. 은하 100만 년의 전쟁사 1 땡땡 복원 파시즘의 출현입니다. 줄여서 그냥 그 은하 전쟁사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5월 8일부터 17일까지 극장 봄에서 하고요. 이게 초연이어가지고 저도 내용은 아직 모르지만 가서 이제 기대가 되는 작품인데요. 약간
포스터 같은 거기에는 홍보물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 팬데믹 현실에서 간과했던 혐오와 차별의 문제에 주목한다. 예. 집단의 이익을 위해 소수의 희생을 강요하는 팬데믹의 현실을 이미 경험한 우리에게 시사점이 큰 작품이다. 아, 이거 이은경 선생님 발언으로 나오네요. 아, 이거 또 언제 또 글을 쓰셨어요? 또. 이 작품이 그때 종로 문화다양성 연극제에서 선정돼 갖고 공연했었거든요. 네, 근데 아마 이제 시간이 좀 흘렀으니까 최치원 작가가 좀 다듬어서 이제 좀 이 시대에 맞게 좀 정리해서 새로 올리는 것 같습니다. 그럼 복원이 1편이면 이후에 3, 4편이 2, 3, 4가 계속 나온다는 뜻인가요? 뭐 예고하는 거 아닐까요? 글쎄요, 시리즈물이겠죠. 근데 아마 이 시대의 혐오 문제에 대한 어떤 연작 시리즈가 아닐 것 같네요. 예. 아닐까. 자, 5월 네. 8일부터 5월 17일입니다. 네, 저도 2편 추천드리겠습니다. 일단 극단 작은 신하의 말이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 라는 공연입니다. 예, 작은 신함. 이것도 제목이 기네요. 네, 말이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 공연은 이제 4월 24일부터 5월 3일까지 공연 시작했네요. 시작했어요. 네. 그리고 이게 작은 신화가 올해가 40주년이거든요. 창단 40주년. 40주년. 와. 네, 그래서 40주년 그 기념 공연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초연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작품을 보지는 못했지만 이 전 작품인 믿을지 모르겠지만이라는 공연을 이 작은 신화에서 했었는데 그때 작가가 바로 이 작품도 같이 쓴 김이율 작가입니다. 지만 시리즈네. 지만 시리즈. 네네네. 땡땡땡 지만. 그런데 믿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재밌게 봤거든요. 저도 재밌게 봤어요. 그리고 최용훈 연출이 좋은 작품 만나니까 신나서 연출했구나. 뭐 이런. 그리고 젊은 배우, 장년 배우들이 아주 1인극을 너무 맛깔나게 해서 되게 재미있게 봤던 기억이 있는데 그 작가와 그 연출, 그러니까 김희율 작가와 최영훈 연출이 다시 뭉쳐서 우리 창작극의 어떤 매력을 보여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공간 아울에서 평일에는 7시 반, 주말에는 3시 공연됩니다. 24일부터 5월 3일까지니까 빠르게 좀 예약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거는 말에 좀 집중하는 그런 공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극단 피약의 햄릿 걷는 인간이라는 공연입니다. 솔직히 이렇게 추천하면서도 이 피약이 너무 열심히 자기의 어떤 세계관을 갖고 아주 진지하게 풀어가는 극단이라 그러니까 아주 이렇게 무슨 대중적이고 감각적인 공연을 원하신다면은 이 공연 말고 다른 공연 되나요? 보시고 대신 좀 진지하면서 인문학적으로 우리의 삶을 성찰하고 싶은 분이라면 보셔도 좋을 듯한 공연입니다. 예. 이거는 5월 1일부터 5월 10일까지 예. 평일은 7시 반 그리고 주말은 7시예요. 3시 공연 이런 거 없이 7시니까 네, 저녁 공연만 있으니까 잘 살펴서 3일로 창고 극장에서 3일로 창고에서 하는군요. 네, 예. 맨날 큰 극장에서 하다가 피하기 모처럼 만약 작은 극장으로 예. 들어가서 이제 아주 좀 본질에 천착하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좀 이걸 추천하는 이유는 그 햄릿의 첫 대사가 Who is there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에서 영감을 받아갖고 인간의 실존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형식이 좀 독특합니다. 3일로 창고공차 전체를 다 활용한 이머시브 공연이고요. 돌아다녀요. 진짜 네. 걷는 공연이군요. 네. 그래갖고 근데 이동이 어려운 관객은 그 극장 안에 라이브 스트리밍도 제공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관객은 그냥 앉아서 보고 좀 아주 역동적인 관객은 이 전체를 이렇게 돌면서 햄릿을 좀 새로운게 감각하면서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점에서 추천드립니다. 햄릿 걷는 인간입니다. 네. 이 공연 추천 끝났나요? 네. 예, 감사합니다. 이제 5월 날씨 요즘 5월이 이제 다가오는데 날씨 너무 좋잖아요. 네. 예. 이런 때일수록 밖이 더 좋으신데
삶을 풍요롭게 하려면은 좀 어둡지만 극장으로 오시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지난 1, 2, 3, 4월 겨울 때는 일단 나가는 건 괴롭지만 극장 들어가면 행복했는데 이제는 나가면 그때부터 행복이 시작돼요. 그래서 공연까지 보면 너무 좋습니다. 예. 공연 보고 나와서 맥주 한잔 하기 딱 네. 좋은 날씨입니다. 예. 그 야외 맞습니다. 테라스에서 네. 자, 삶이 지칠 때, 즐거움이 부족할 때, 연극만한 약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처방전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막전 막후 21회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